안녕하세요.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인간의 기륙을 예측하는 데 토지와 더불어서 물, 바람 등 기후의 역할을 연구하는 풍수지리 중에서 우리의 인간이 거주하는 양택 풍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좋은 땅과 풍수지리에 맞게 집을 지어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이미 지어진 공간에서 보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단칸방에서도 자신에게 잘 맞는 식물을 정성껏 기르며 정을 붙이고 살면 그것이 바로 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려면 꼭 키워야 할 돈이 들어오는 9가지 대박 식물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식물 화분이 집안에 나쁘고 흉한 기운을 대신 흡수하고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가족의 운이나 진로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집으로 꾸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매우 중요하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목에서 대박 식물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집안의 화초를 잘 기르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금전운이나 사업운은 물론 건강운까지 대박으로 만들어주는 식물 인테리어. 알아두면 너무 유익하고 알찬 꿀팁 9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겨주는 식물 풍수 인테리어인데요. 삭막한 집안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며 공기정화 식물의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을 개선시켜 환경적으로 건강까지 챙겨주기도 합니다. 식물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전자파를 흡수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던 그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인 가장,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식물을 가꾸는 일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물론 우울증과 무력감까지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성을 담아서 가족처럼 보살피며 식물을 키우다 보니 반려식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절대로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고날 곤자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 고날 곤자를 자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고나다, 지치다, 시달리다, 괴로움을 겪다란 뜻이 있더군요. 아무리 고가의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정원 한가운데에 심어서는 고날 곤자의 모양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무를 식수하면 집안 중앙에 나무를 심었으니 사방에 입구자 모양의 둘러싸여져 있고 그 속에 나무 목자가 형성되어 있는 고날 곤자의 모양의 형태가 됩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괴롭거나 가난해지고 공고해지는 형태이니 집안의 재앙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흉물이 되어서 우환을 들끓게 하고 마침내는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나무는 수없이 주인과 기싸움을 하게 되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크면 클수록 주인을 누르는 압살로 강하게 공격하니 결국은
주인이 패하면서 나무에 좋은 기운을 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무를 키우는 이점에 비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에 심은 나무의 높이는 용마루 선보다 낮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작은 나무가 세월이 흘러서 크게 자라면 곁가지가 집안을 온통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곁가지를 수시로 잘라주어 지붕의 처마와 키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처마보다 높은 나무는 불길합니다. 집안의 처마보다 높은 나무를 심어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큰 나무는 재왕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높이가 용마루의 선보다 낮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작은 나무가 세월이 흘러서 크게 자라면 곁가지를 수시로 잘라주어서 지붕의 처마의 키 높이보다 낮추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나무는 땅속에 생기를 취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생기가 없는 메마른 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나무가 키 큰 나무로 봐야 할까요? 지붕의 높이보다는 더 높게 자란 나무는 보기 좋은 미적인 장점보다는 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단점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칭칭 감고 올라가는 나무는 흉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꼬이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능소화나 등나무처럼 줄기가 다른 나무나 대문을 칭칭 감고 올라가는 나무들은 집안에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사람도 몸을 밧줄로 칭칭 감아 놓으면 호흡이 어렵고 고통을 받잖아요. 나무도 역시 덩굴식물이 칭칭 감고 있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나쁜 기운이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건강과 재물운을 흉하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집안을 꾸밀 때는 집 안팎으로 이러한 식물들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번째, 실내에서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을 기르는 것은 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실이나 베란다에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나무를 키우는 것은 불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집안에 어린 나무를 키워도 몇 년 안 가서 키가 훌쩍 커버리는데요. 잎이 천장에 닿으면 흉함으로 키가 훌쩍 크는 벤자민이나 이와 같은 나무들은 피하고 그늘진 곳에서 잘 견디며 실내의 간접광을 좋아하는 금전수와 같은 이러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금전수는 돈나무라고 하잖아요. 환경 조건에 견디는 힘이 뛰어나서 지나치게 과하게 습하지만 않으면 잘 자라며 돈을 불러다 준다고 하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 여섯 번째는 조형나무, 조화나무는 사후분을 가로막아 망치게 만듭니다. 인테리어로 커피숍이나 카페에 모형나무나 조형나무를 예쁘게 세워놓는데, 이는 벽으로 사방에 막혀있는 공간 안에서 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형태로 역시 고날곤자의 형상에 해당이 되어서 가게의 장사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조명을 밝히는 벽면에 따라서 여러 그루의 자작나무를 일렬로 세워두는 것도 나무의 잎가지를 싹둑 잘라서 세워놓는 상황인데요. 자연에서 중심 가지가 잘린 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하듯이 그런 조화나무는 가게의 발전과 성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꼬이며 타고 기어오르는 식물은 불길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화초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골든포스트, 으름덩굴, 나팔꽃, 등나무, 수세미 등과 같이 다른 나무 등을 타고 빙빙 올라가는 식물이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덩쿨 장미 등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쇠락시키며 꼬이게 만드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나요? 일이 더럽게 꼬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더럽게 꼬인다라는 말은 잘 풀릴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일이 꼬이고 안 풀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금전운은 물론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건강운까지 꼬이게 만들게 되니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째로는 공중거리 화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의 공중거리는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며 줄기를 바닥 쪽으로 늘어뜨리며 크는 덩굴성 식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는 떨어지는 살기를 발산을 하기 때문에 시험운이나 승진운 등을 가로막는 매우 불길한 인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집에서 기르면 좋은 식물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에 실학자 유암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라는 책을 보면 석류를 뜰 앞에 심으면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며 크게 번창하며 마당에서 푸른 기운을 얻고자 하면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가 유리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없는 분들은 석류를 가꾸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는 사군자의 하나로 키가 작으면서도 맵시가 고운 오죽이나 대나무 등을 대문 주변에 많이 심으면 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사군자의 하나로서 동쪽이나 남쪽에는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는 매화나무를 심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엽식물과 꽃을 실내에 배치하는 것 역시 풍수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는 실내의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것 때문인데요. 특히 난초는 풍수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옛부터 선비들은 이 난초가 진한 향기가 좋다고 하여서 집안에 한두 개씩은 길렀는데요. 특히 난꽃이 피면 집안에 경사가 난다라고 하여서 길한 식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선비였던 강희아는 그가 지은 원해서적인 양화소록에서 화초들의 17종의 꽃과 나무, 재배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조경수를 심을 때에 나무 종류뿐만 아니라 풍수에도 어긋나지 않게 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식물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을 내뿜는 식물과 사람이 서로 좋은 쪽으로 길을 나누면서 조화를 이룬다면 화초를 키우는 것이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재물운과 건강운과 출세운 등을 나누어주는 집안 풍수 인테리어가 될 터이니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정성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왠지 쑥스럽고 할 말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미소 표시 하나 찍고 가셔도 되고요. 하다못해 점 하나 찍고 이렇게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신이 나서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보답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